깊은 밤 11시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 아래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은 입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85세는 좋게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맨발에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72세 김정순.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제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집이 어디세요? 할머니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문장이 되지 않았죠. 치매. 분명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저와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할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해서 겨우 태울 수 있었죠. 할머니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중에 한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순아,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할머니가 저를 아는 걸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흔한 이름이라 생각하며 넘겼죠. 그런데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로 72세입니다. 남편을 35년 전에 사고로 잃고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굽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딸 미영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미영이는 지금 45세,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죠. 바쁜 생활 탓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 때 혼자 차례상을 차릴 때면 더욱 그래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30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죠. 이웃들과는 대체로 잘 지내지만 나이 들수록 관계도 소원해지더라고요. 각자의 삶에 지쳐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날 밤 집으로 데려온 할머니, 이름은 이은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가방 깊숙이 들어 있었거든요. 85세, 서울 강남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 부자 동네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행색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은희 할머니의 옷은 비싸 보였지만 너무 낡아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금팔찌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팔찌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할머니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겨드렸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보니 한때는 정말 고운 분이셨을 것 같았어요. 피부도 나이에 비해 깨끗했고 손톱도 잘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분명 좋은 집안의 어르신 같았습니다. 제 옷 중에서 가장 편한 것을 입혀드리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은희 할머니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죠. 정순아, 정순아. 이상했어요. 치매 환자가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히 부를 수 있을까? 혹시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라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죠. 정순 씨, 그 노인 누구예요? 혹시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길에서 헤매고 있어서 잠시 모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은희 할머니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 김 아줌마한테 들었어요. 모르는 노인을 집에 데려왔다고요? 길에서 헤매고 있었어. 그냥 둘 수가 없었.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은희 할머니는 제 방 한쪽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마치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를 찾은 것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희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했고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면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은희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더 도와주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죠. 동네 이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장님은 평소 제게 친절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순 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원도 모르는 노인을 며칠째 집에 두고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장님, 주민등록증은 있어요. 이은이라는 분이고 서울 강남에 사신대요. 그럼 더더욱 가족에게 연락해야죠. 혹시 실종 신고라도 되어 있으면 큰일 나요. 이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은희 할머니의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는 재개발로 없어진 곳이었고 연락처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희 할머니가 제 집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정확하게 그릇이 있는 찬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밥그릇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마치 이 집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희 할머니가 제 앨범을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45년 전 제가 미영이를 낳고 찍은 사진이었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경에 의사 선생님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은희 할머니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정순아 라고 불렀어요. 순간 저는 그 사진 속 의사 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은희 할머니와 닮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영이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 아직도 그 노인 집에 있어요? 제가 내일 가서 정리하겠어요. 정리?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딸과의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은희 할머니를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거든요. 마치 절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 할머니가 잠꼬대를 했어요. 정순이, 엄마, 아기는 괜찮아요. 제가 꼭 살릴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엄마, 아기,
갑자기 45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황달로 위독했던 일. 돈이 없어서 큰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 여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치료해 주셨던 일. 그 선생님이 설마. 다음 날 저는 은희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팔찌에는 작은 글씨로 인제대학병원 1978년 공로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8년. 미영이가 태어난 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둔 낡은 메모를 찾았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은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딸아이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45년 만에 은희를 다시 만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만나다니. 은희 할머니를 바라보니 할머니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맑은 눈으로 말했죠. 정순 씨, 그 순간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비록 치매로 혼란스러운 상태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은희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와 화려한 차림의 30대 여자였어요. 그들은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딸이라는 여자는 은희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죠. 또 이러고 계셨네요. 얼마나 민폐를 끼치신 거예요? 민폐라니요. 어머니가 길에서 헤매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요양원에서 몰래 나오신 것 같네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요양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강남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요양원이요. 집은 진작에 처분했어요. 치매가 심해서 혼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자녀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뒤에 숨으려 했죠. 아들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혹시 어머니를 돌봐주신 비용이 있다면 됐어요.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설마 다른 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걸 바란다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부모를 버린 거 아닌가요? 85세 노모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찾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우리 가정 사정에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셔가겠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희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가! 청순이랑 있을 거야! 내 딸 청순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가 왜 저러시지? 이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대해드렸을 뿐이에요. 은희 할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이 엄마, 미영이 잘 컸지? 그때 아기 살아서 다행이야. 이 말에 저는 눈물이 났고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아세요? 네. 45년 전에 어머님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그때 어머님은 인제대학병원 소아과 과장이셨죠.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이?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고 저희가 법적 보호자예요.
그들은 은희 할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은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은희 할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체면상 병원까지는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 같네요. 아들과 딸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돌봐준다고 했는데 비싼 돈 내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과 책임 회피뿐이었어요. 정작 어머니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죠. 병실에서 은희 할머니는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정순 씨를 찾으세요.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할머니가 안정을 찾으려면 옆에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은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미영이를 살려주셔서. 은희, 내 자식들, 날 버렸어. 재산만 가져가고. 요양원에 버렸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은희 할머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45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부탁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45년 전에 너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 지금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상태야. 네? 정말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싶어. 내 생각은 어떠니? 전화 저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혜는 갚아야죠. 미영이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제 딸이었어요. 6. 계획의 실행 1520%. 미영이는 다음 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사위도 함께 왔죠. 변호사인 사위는 법적인 부분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치매 환자의 경우 보호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은희 할머니가 다녔던 요양원을 찾아가 봤어요. 시설은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직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할머니요? 아, 그분. 자식들이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용돈도 안 넣어주셔서 할머니가 항상 다른 분들 것을 부러워하셨어요. 이런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은희 할머니의 과거도 조사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보니 은희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제대학병원 이은희 과장, 소아암 어린이 100명 무료 수술, 자선 천사로 불려, 이은희 원장, 사제 털어 의료봉사, 가난한 산모들의 희망.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선한 분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한편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요양원으로 보내야겠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맞아요. 어차피 치매인데 비싼 병원에 있을 필요 있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번 재산은 다 어디 갔나요? 그게 당신이 상관할 일입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재산만 가져갔다고. 그들은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사위가 찾아낸 은희 할머니의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3년 전에 강남 아파트 15억, 상가 건물 8억이 모두 자녀들 명의로 넘어갔네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 제시도 정계속 편집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그 시기에 이미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요.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큰 금액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영양실조가 개선되니 정신도 조금씩 맑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아, 내 가방 좀 가져다 줘.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가져다 드렸더니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이거 내가 정신 있을 때 써둔 거야. 변호사 연락처도 있어. 수첩을 열어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재산을 빼앗아 갔는지 요양원에 버려진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죠. 내가 만약 정순이를 다시 만난다면 모든 걸 맡기고 싶다. 45년 전 그 아이 엄마.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그 사람. 내 진짜 딸 같았던.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 할머니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첩에 적힌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은희 원장님이 2년 전에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당시엔 치매 초기라 의사 판단이 가능했죠. 유언장이요. 네. 자녀들이 재산을 탐낸다는 걸 아시고 진짜로 본인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은희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르는 별도 계좌에 5억 원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하며 모은 비상금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당신들이 꼬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위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방치, 재산 갈취의 증거들이 명백했거든요. 오히려 어머님이 그동안 당하신 것에 대해 고소도 가능합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로요. 그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그럼 어머니를 맡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은희 할머니의 법적 보호자가 저로 변경되었습니다. 7. 반전과 해결 1015%. 은희 할머니를 제 집으로 모시고 온 날 할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런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정순아, 이제야 다시 만났구나.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당연히 알지. 45년 전 딸 미영이 데리고 왔던 그 젊은 엄마. 돈이 없어서 병원 문 앞에서 울고 있었잖아. 맞아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내가 수술비 전액을 대줬지.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 그리고 은희 할머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그 후로도 계속 지켜봤어.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알았고, 미영이가 대학 간 것도 알았지. 네? 정말요? 내가 몰래 도운 적도 있어. 미영이 대학 장학금. 그거 내가 병원 이름으로 만든 거였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학금 덕분에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자식 복이 없다는 걸 일찍 알았거든. 내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돈만 밝혔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가난해도 정직했고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 진짜 부모의 모습을 내게서 봤어. 은희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었어. 내 마지막을 너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려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할머니,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순아, 부탁이 있어. 내 남은 재산으로 좋은 일 좀 해줘.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도와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은희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이미 유언장에 다 적어뒀어. 너를 만날 줄 알았거든. 운명은 꼭 이어진다고 믿었어. 그날 이후 은희 할머니는 다시 치매 증상이 심해졌지만 제 곁에서 평화롭게 지내셨어요. 미영이도 자주 내려와서 할머니를 돌봤죠.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가끔 연락했지만 절대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게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방치하고도 체면을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은희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니 치매 증상도 완화되었죠. 가끔은 정신이 맑아져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의사 시절에 말이야. 돈 없는 환자들을 많이 도왔어. 그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그 절박했던 내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네요. 근데 정작 내 자식들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 왜 남을 도와주냐고. 그래서 더 내가 그리웠나 봐. 8. 새로운 삶과 교훈 510%. 1년이 지났습니다. 은희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지만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미영이네 가족도 이제는 은희 할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고 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 할머니의 유언대로 남은 재산으로 작은 의료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은희 할머니의 사랑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단체죠. 첫 번째 수혜자는 시장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45년 전에 제 모습과 똑같았죠. 걱정 마세요. 우리 단체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제가 해야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희 할머니도 기뻐하셨어요. 비록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면 항상 웃으셨거든요.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이렇게 쓰이는 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왜 남을 돕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할머니의 뜻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자식인데. 자식이 먼저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자식 행세는 왜 하시나요?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여론이 우리 편이었거든요. 은희 할머니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희 할머니가 또다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이영이도 살았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45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이야. 할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은희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기억해.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진다는 걸. 2년이 지난 지금 은희 할머니는 89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매일 평화롭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우리가 도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흐뭇해 하십니다. 은희 할머니의 사랑 나눔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의료봉사단체가 되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주었고 후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희 할머니가 평생 실천하신 의술과 인술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영이가 얼마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시는 모습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고,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네, 엄마.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칠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은희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제 손을 잡으면 안심하세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희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고마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서 제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인생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45년 전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희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은혜 갚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가끔 은희 할머니의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차지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진정한 유산인 선한 마음을 물려받지 못했으니까요. 반면 저는 혈연 관계가 없지만 은희 할머니의 진짜 딸이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할머니가 평생 실천하신 사랑을 전파하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 우리를 응원해 줍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이웃들도 이제는 은희 할머니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정순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선한 일을 하시다니. 은희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쌓아온 선행의 결과죠. 작년에는 정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효행상이었죠. 하지만 상보다 더 값진 것은 은희 할머니와 함께하는 애벌이 싱걸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은희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계세요. 가끔 미소를 지으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는 항상 같은 행동을 하세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어 주시죠. 말은 하지 못해도 그 손길에는 따뜻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도 존재한다는 것. 은희 할머니는 제게 제2의 어머니가 되어주셨고,
저는 할머니께 진짜 딸이 되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이고 사랑의 기적이 아닐까요? 앞으로 은희 할머니가 얼마나 더 저와 함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가르침과 사랑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은희 할머니의 사랑 나눔을 통해 할머니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은희 할머니가 45년 전 저를 도와주셨을 때 할머니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은혜가 저를 통해 할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운 순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분명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만드는 작은 기적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은희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